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동이 무엇인지, 사동이 무엇인지, 한국어로 어떻게 문장 말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동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어가 합니까? 주어는 주인공이지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물건일 수도 있어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른 것에게 내가 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마다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사동사예요 이야기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사동문이에요 이야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어 교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동이 이 커스티브가 무슨 뜻인지 그 컨셉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하게 만듭니다. 자, 그 문장을 사용을 할 때에는요. 저번에 피동문하고 똑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세지가 익었어요. 소세지가 익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소세지가 내가 이제 익을 거예요. 자,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 보세요. 소시지가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이제 요리할 준비가 됐습니다. 소시지가 스스로 익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주어로 내가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소시지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익히다 같은 지금 메모할 필요 없어요. 이따가 이히리기 우추 표로 공부할 거예요. 익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들어봤어요. 피동사 공부할 때 이히리기 공부했었지요. 거기에 우추가 추가됩니다. 소리 굉장히 비슷해요. 모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말하기 할 때, 쓰기 할 때 실수가 많아요. 이따가 천천히 이히리기 우추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공부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내가 말하기 시험을 봐요. 오럴 테스트를 봐요. 인터뷰 있어요. 그러면 이히리기 우추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 게하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동사에 게하다를 붙이면 그것이 바로 사동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보세요. 학생이 공부해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으로 주어를 바꾸고 싶어요. 선생님이 누구를 학생을 공부하게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 공부하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하지요. 선생님이 공부합니까? 아니요. 학생이 합니다. 주어가 합니까? 아니요. 학생, 다른 사람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우리 예전에 피동사에서 당하다를 공부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명사가 모든 명사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피동사 공부할 때 당하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문법이 아니라 vocabulary입니다. 외우셔야 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시키다를 공부할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늘 모임을 취소시키세요. 직원이 얘기합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누가 취소해요? 사장님? 사장님 높은 사람. 직원이 취소하지요. 그런데 누가 시켰어요? 사장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동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 요것까지만 이히리기 우추만 완벽하게 외워서 문장을 쓸 수 있으면 이 2번하고 3번은 우리 한국 속담 중에 누워서 떡 먹기가 있죠. 2번하고 3번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서 저번에 공부했던 피동문하고 이히리기 우추하고 어떤 단어들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문을 만드는 3가지 방법 중 첫 번째 이히리기 우추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보시면은요. 이히리기까지는요. 우리 피동문 파시브 공부할 때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오늘 완벽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요. 여기에 보이다 볼게요. 보이다.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다, 그리고 감다, 감기다. 여기에 있어요. 4번째 칸에 감기다 있어요. 이 2가지는 특히 신경 써서 외워야 해요. 왜냐하면 피동사도 보이다, 그리고 사동사도 보이다. 피동사도 감기다, 사동사도 감기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기 하실 때, 듣기 하실 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쓰기 하실 때 어떤 것이 내가 이 문장의 주어인지를 잘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따가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 부분을 보시면 세우다, 태우다, 재우다. 이 3가지는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왜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여기 보시면 모두 동사의 루트에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어근에다가 이를 붙여요, 히를 붙여요, 리를 붙여요, 기를 붙여요, 우를 붙여요, 추를 붙여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외워주셔야 되지요. 이걸 붙여주시면 사동사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3가지 세우다, 태우다, 재우다는 조금 바뀌어요. 어디가 바뀌냐면 어근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서다, 서우다 없어요. 타다, 타우다 없어요. 자다, 자우다 없어요. 어떻게 말해요? 세우다. 택시를 세우다. 타다, 태우다. 저 좀 태워주실래요? 자다, 재우다. 엄마가 아기를 재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마킹한 부분은 특히 쓰기 하실 때 조심하셔야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히리기 우추하고 아마 개하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궁금해요. 그치요? 3번은 명사에 쓰는 거니까 좀 다르죠. 근데 1번하고 2번 문법이 어떻게 달라요는 다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히리기 우추가 어떤 문장에서 쓰이게 되는지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 2입니다. 모두 5가지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게요. 보이다, 먹이다, 붙이다, 죽이다, 끓이다. 여러분 이거 붙이다라고 발음하시는 분 없겠죠? 우리 이제 인터미디엇인데 붙이다 아니요 붙이다입니다. 우리 같이 아니요 같이라고 발음하지요. 똑같은 규칙이에요. 보이다 선생님 지금 왜 노란색으로 마킹을 했냐면 보이다는요. 이거 피동에도 있어요. 피동에도 보이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산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는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주세요처럼 사동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헷갈려요. 요거 별표 한번 해볼게요. 피동사로도 똑같은 보이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잇, 메모지죠. 이 포스트잇을 붙어주세요, 붙여주세요. 포스트잇을 붙여주세요일까요? 붙어주세요일까요? 여러분 대답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이 스트리밍이 아니라서 붙여주세요라고 붙이다를 써주셔야겠죠.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붙다가 아니라 붙이다로 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세요. 이 포스트잇이 이 문장의 목적어입니다. 그럼 주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어에서 이 주어를 생략을 많이 하죠. 당신이. 나랑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 벽에 붙어요? 사람이 벽에 붙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포스트잇 다른 것을 붙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붙이다를 쓰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네,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붙을게요, 붙일게요.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붙을게요. 여러분 사람이 벽에 붙어요? 아니지요. 종이가 붙는 겁니다. 종이가 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도 제가 붙일게요. 붙이다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봅니다. 물을, 자 여기도 힌트가 있어요. 물을 끓고 있어요, 끓이고 있어요. 누가? 너. 당신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을 끓고 있어요, 끓이고 있어요. 물을 끓게 만들고 있지요. 누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끓이다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의 기본형은 무엇입니까? 끓이다. 이거는 타이포예요. 리을로 써주셔야 되죠. 끓이다를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물을 끓어서 끓여서 물을 끓여서 물을 끓여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모두 끓이다를 사용을 해주셔야겠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을 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점을 여러분 같은 점을 보실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사동사 앞에는요. 을이 사용이 됩니다. 포스트잇을 물을 끓여서. 그래서 토픽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쓰기가 좀 걱정이신 분들 내가 이 사동사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앞에 목적어를 어떤 문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좀 검토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동문, 사동동사 5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다, 먹이다, 붙이다, 죽이다, 끓이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히 공부를 해볼게요. 히도 5가지 피동사 정도, 사동사를 공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다, 앉히다, 읽히다, 넓히다, 입히다. 외울 수 있겠죠? 모두 5가지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여기에 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추가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 5가지 정도는 우리가 3급 수준에서 외워야 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여러분 아까 제가 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의사가 환자를 앉았다일까요? 앉혔다일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앉았다는 안 됩니다. 앉혔다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앉히다를 써주셔야겠지요. 이거의 기본형은 앉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발음 어때요?
지읒, 히읗 만났어요. 치 소리 바뀌지요. 안 치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여러 책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공사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밖에가 시끄러워요?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이냐면 도로는 여러분 길이지요. 길을 넓은 공사일까요? 넓히는 공사일까요? 여러분, 넓다는 형용사이지요. 넓히는 공사로 써주셔야겠습니다. 넓게 만드는 공사인 거죠. 이거는 틀리시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넓은 공사는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지금 도로를 넓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넓히는 공사. 넓히다가 동사니까 관형형, 는을 사용을 하는 거지요. 이것의 기본형은 무엇입니까? 넓히다지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넘어갑니다. 이제 곧 한국도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고기를 잘 익어서 먹어야 할까요? 익혀서 먹어야 할까요? 고기를, 도로를, 환자를, 고기를 잘 익혀서 먹어야겠지요. 사람이 익게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익히다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거 다 이희리기인가 보다, 이희리기 우추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뭐가 subject예요? 사과가 주인공입니다. 자, 사과가 잘 익었다, 익혔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익히다 쓰시면 안 돼요. 익다를 써주셔야 되지요. 왜 그런가요? 여기는 왜 다 안치다, 넓히다, 익히다였는데 사과는 왜 익었다, 익다를 써야 합니까? 사과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사과가 시켜요? 사과가 빨리 익어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럴 수 없지요. 사과는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익히다를 써주시면 안 되고 익다를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동을 고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에도요. 자, 여기까지 히 관련된 사동사 5가지를 공부해 보았고요. 한번 외우면서 읽어볼게요. 익히다, 앉히다, 읽히다, 넓히다, 입히다.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히 5개씩 10개를 공부했고요. 리는 감사합니다. 3개밖에 없어요. 좀만 더 힘내볼게요. 자, 선생님 목소리 따라서 읽겠습니다. 알리다, 살리다, 울리다. 여러분, 요 살리다는요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론리 플래닛이나 아니면 여행 책자에서 가장 먼저 공부하는 응급 상황에서 쓰는 외국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시겠나요? 살리다. 이 문장부터 볼게요. 수영장에, 선생님도 수영을 못 하거든요. 수영장에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주세요예요, 살려주세요예요. 당신이 나를 본 당신이 나를 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대화문 넘어가 볼게요. 설날을 알아요? 설날은 우리가 음력으로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하지요. 한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저는 설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주세요. 너가 알아주세요? 아니요. 지금 궁금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셔야겠지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슬픈 영화를 봐서요. 친구가 울고 있을까요? 울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고르신 분 있나요? 이거 고르신 분은 사이코패스. 여러분 슬픈 영화를 봤어요.
슬픈 영화는 뭐죠? 봤더니 내가 울고 싶어요, 슬퍼요. 그래서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리다를 쓰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친구가 슬픈 영화를 봐서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른 사람을 울게 만들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울다를 써주셔야겠지요. 울다. 두 번째 문장의 기본형은 뭐예요? 살리다였죠? 살려주세요. 나를 살게 해주세요. 설날을 알아요? 알리다, 알려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리가 들어가는 사동사 세 가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워서 읽어볼게요. 알리다, 살리다, 울리다.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알리다, 살리다, 울리다 3개밖에 없었는데 기에는 럭키 7, 7개가 있어요.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맡기다, 웃기다, 씻기다, 남기다, 벗기다, 신기다, 감기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감다, 감기다에만 노란색으로 마킹을 해 놓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동에도 이 감기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공부하고 싶지만 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눈이 감기다, 감긴다. 이겁니다. 졸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눈이 감겨. 이걸 우리가 피동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동사 감기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도가 있어요. 강도. 강도는 무력을 사용해서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범죄자를 강도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강도가 와서요. 저에게 돈 내놔. 눈 감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강도가 내 눈을 감긴다, 감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건 우리가 피동이 아니라 사동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쓰기 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을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바로 볼게요. 팔을 다쳤어요. 아기를 씻어요? 아기를 씻겨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마도 아기를 키우는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내가 씻겨주고 싶은데 지금 팔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기를 씻겨요가 되겠죠. 당신이 씻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기를 씻게 하세요. 씻겨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씻을게요. 씻길게요. 내가 씻는 게 중요해요? 아니죠. 아기가 혼자 씻을 수 없으니까 씻길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씻기다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아까 선생님이 눈이 감기다, 강도가 내 눈을 감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감다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지요. 눈을 감다 그리고 머리를 감다. 여러분 샴푸 하잖아요. 이 샴푸를 한국어로 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용실에 갔는데요, 여러분 머리를 감아주시겠어요? 감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용실에서 감겨주시겠어요? 얘기해야겠죠. 여러분 미용실에서 스스로 머리를 감아요? 그게 아니라 미용사가 여러분 머리를 감게 해주죠. 깨끗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다가 아니라 감기다를 써주셔야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잘 보십시오. 유재석 씨를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MC, 사회자이자 개그맨이신데요. 개그맨입니다. 근데 웃는 개그맨일까요? 웃기는 개그맨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뭐 문장이 틀린 거 아니고요. 이것도 문장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맥락을 볼게요.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1번으로 쓰시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재석 씨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냥 유재석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웃는 개그맨이 아니라 웃기는 개그맨이다. 웃기다 사동사를 써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유재석 씨는 웃는 개그맨이다 라고 하시면 유재석 씨가 여러분 앞에서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웃기는 개그맨이다. 골라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가지 기사동사 읽어볼게요. 맡기다, 웃기다, 씻기다, 남기다, 벗기다, 신기다, 감기다. 특히 감기다는 별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방금 전에 7가지 공부해서 머리가 뜨겁지요. 이제 우, 추 2개 남았는데요. 추는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이 우까지만 마스터하시면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 초록색으로 이렇게 마킹을 해놨죠. 서다, 타다, 자다는 별표. 왜 별표이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동사의 어근에다가 이를 넣어요. 이히리기 우추를 넣어요. 그래서 동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세우다, 태우다, 재우다 이 3가지는요. 모양이 조금 바뀌죠. 그래서 서다, 서우다 아니요. 세우다. 타다, 타우다 아니요. 태우다. 자다, 재우다 아니요. 재우다. 이 3가지는 좀 조심해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타다, 태우다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다도 있고요. 또는 음식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대화문을 보겠습니다. 음식이 탔네요, 태웠네요? 음식이 탔을까요, 태웠을까요? 음식이 누구에게 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사람이 태운 거예요. 음식은 탔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동사 쓰시면 안 되겠지요. 타다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랬더니 네, 제가 깜빡해서요. 깜빡 잊어버려서 음식을 탔어요, 태웠어요? 음식을 태웠어요. 써주셔야겠지요. 내가 음식을 타게 만들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대화문은 우리 아까 타다의 뜻이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음식이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를 탈 수도 있지요. 차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향이 같으니까요. 타주세요, 태워주세요. 나를 태우게 해주세요. 타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연히 태우다를 써주셔야겠습니다. 라이드 줄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나는 차가 없으니까요. 네, 타세요. 태우세요. 이 사람은요. 차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내 차에 타세요, 태우세요? 내 차에 타세요라고 해주셔야겠지요. 그래서 모두 여러분 사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요즘 뮤지컬 이런 거 공연장 가기가 어렵죠. 콘서트 가기 어려운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가실 수가 있겠죠. 한국어로 이러한 안내 방송에 나옵니다.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빈자리에 앉으세요. 비운 자리에 앉으세요. 이것도 사실은 2가지 모두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라는 거는 여러분 앉는 의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어떤 자리냐면 비운 자리. 비운 자리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요,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나갔어요. 그래서 비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에선 여러분 빈자리라고 써주셔야겠습니다. 빈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비우다가 아니라 비다라는 기본 동사를 여기에 써주셔야겠죠. 비운 자리라고 하게 되면 일부러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기요 다른 곳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맥락상 그런 맥락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빈자리에 앉으세요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 관련된 사동사 5개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세우다, 태우다, 재우다, 비우다, 깨우다. 자, 여러분 방금 전 우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아주 간단히 하나만 남았습니다. 늦추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다, 늦추다. 이건 어느 상황에서 사용이 되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지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늦겠습니다. 늦추겠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누가요? 제가. 그쵸? 여기에서는 요것이 지금 스킵이 되어 있어요. 늦추겠습니다. 늦겠습니다. 늦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마 이 사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늦는 것이죠. 뭔가를 내가 늦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 동사 늦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대리 늦어요? 그럼 회의 시작 시간을 늦출게요. 여기 힌트가 있군요. 늦출게요. 늦추다를 여기에 써주셔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장님이 시간을 뒤로 미룰 거예요. 늦게 만들 거예요. 시간을이라는 목적어가 여기에 나오지요. 그래서 늦추다를 써주셔야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그냥 들을 때에는 영상을 볼 때에는 알겠습니다 하시겠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희리기 우추 표에 나와 있는 사동사는 미안하지만 어떠한 패턴 없어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특히 피동사랑 똑같았던 보이다 그리고 감기다 기억나시죠? 세우다, 태우다, 재우다 기억나시지요? 이 5가지를 유의해서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훨씬 간단한 개하다, 시키다. 여러분 1번을 마스터했으면은요. 2번, 3번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워서 떡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